아서 헤이즈가 이야기하는데 개떡상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떡상 하는 이야기고, 아서 헤이즈의 장점은 뭐냐면 얘는 철저한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해갖고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공부를 많이 했어. 골드만삭스 출신인데 뭐 이번에 연사로다가 두바이에서 토큰 2049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가서 지금 불확실성은 기회다, 공격적으로 미친듯이 매수를 해야 된다. 2025년 현재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시장 저점과 유사한 기회가 다시 다가오고 있다. 2022년에 어떤 일이 생겼냐? 금리가 인상되면서 코인이 빠지기 시작했고 한 6월 달쯤에 루나가 터졌어. 그리고 나서 22년 11월 달쯤에 11월 2일 뭐 몇 대 상관이죠, 형님들. 요때쯤에 뭐가 터졌어, 형님들? FTX 사태가 터졌죠, 형님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 금융의 불확실성이 요때가 최고의 기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돌이켜보면 형님들 누나들 아시잖아. 이때가 제일 기회였어. 비트코인 얼마였어? 비트코인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 1800 1900만원 이거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형님들. 요때가 최저점이야. 알트 마찬가지. 요때가 최대 기회였어. 이 이야기는 뭐냐? 지금 시청률이 가장 저점일 때, 이때가 뭐다? 최고의 매수 찬스. 항상 이야기 드리죠, 형님들. 큰 수익을 거둔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락장에, 사람들 다 떠난 시장에 줍줍한 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아서 헤이즈가 하고 있습니다. 아서 헤이즈는 2022년 3월 3분기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사람들의 공포가 확산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TX 사태는 2022년 11월 2일에 발생했고, 이후 비트코인은 조정장으로 들어가게 됐죠, 형님들. 이 시기에 비트코인은 2천만원에서 4천만원대를 유지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2위 거래소 파산 이후 암호화폐 시장에서 완전히 떠난 분들 상당수 있다고 그랬죠. 제 주변, 건너 주변에는 70억 이상 날리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코인 안 합니다, 이분들. FTX 때 멘탈이 완전 나가갖고 손도 못 대고 8% 이자 때문에 나락 갔죠. 그래서 지금도 컴백을 안 하는. 근데 뭐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가 가장 큰 기회였다. 그래서 이 코인판에서 지금 뭐 4년, 5년, 막 8년 이상 되신 분들, 이분들은 장난 아닌 분들입니다. 장난 아닌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서 헤이즈가 여기서 컨퍼런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조차 15,000달러 수준으로 급락했다. 그는 이 시점이 절호의 매수 기회였다고 해석한다. 우리도 지금 지나보면 알죠. 그때가 얼마나 쌌는지.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무브 지수라고 있어요. 이게 채권 유동성 공급 지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 미국의 국채 공포 지수 수치가 높을수록, 이게 높을수록 정부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140이 넘었었을 때 정책 당국은 즉각 개입해서 시장 안정에 나선다. 유동성 공급의 트리거가 발생한다. 그래서 2022년 무브 수치가, 국채 공포 지수가 140을 찍자마자 재무부는 2.5달러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영레포 시장을 회수하면서 시장을 유입시켰다. 그것이 비트코인 6배 상승을 이끌었다. 근데 2025년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 이후 다시 172까지 급등했다. 곧바로 시장이 반응을 했고, 이건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형님들. 그래서 지금은 말을 많이 써. 전문가 집단일수록 그들의 용어가 있고 남들이 못 알아듣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형님들. 뭐 무브 지수, 그리고 지금도 뭐냐면 바이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도 뭐냐면 돈 찍어내는 겁니다. 이것도 트럼프의 전략은 관세를 통해서 미국 국채를 흔들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해서 제대로 먹혔죠.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신뢰 하락을 만들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끔 없게 만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 시장 컨트롤을 하라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동반하면서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죠. 그래서 트럼프가 연준을 제거하려는 전략이라고 얘기했죠, 형님들. 그래서 바이백 이건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용 공급,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 전부 다 뭐예요? 예, 돈 찍어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재무부가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재무부가 돈을 해서 국채를 구형 채권을 매입해. 그러면 시장에서 이걸 갖다 샀다 팔았다 하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국채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이 그냥 그 돈인가? 돈이지. 근데 어떻게 보냐면 고스톱치잖아. 거울 보고 화토를 쳤는데 끝나고 났는데 돈이 안 맞는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돈은 그 자리에 다 있고 돌았는데 그게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지. 그 돈이 그 돈인데 경제는 한 바퀴가 돈다 이 말이야. 요거이 바이백. 재무부는 트레이더가 옥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채 사고 팔게 할 수 있도록 구형 채권을 갖다 매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헤이즈는 현재 재정 상황을 유동성 공급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거다. 미국은 올해 7.4조 달러를 지출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은 22% 증가했다. 특히 뭡니까 형님들? 자본 이득세를 갖다가 없앨라고 자꾸 하죠. 트럼프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수가 없어. 세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정부에 자금이 없어. 그럼 돈 찍어내야 돼. 그렇게 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본 이득세 수익 감소, 세수 감소, 국채 발행, 유동성 공급. 이게 지금 트럼프가 진행하는 방법이죠. 형님들. 트럼프가 대박입니다. 아시겠죠? 자본이동세 수입 감소, 세수 감소, 국채 발행 증가, 유동성 공급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헤이즈도 이런 얘기해. 통화 긴축은 끝났다. 정치적 유인에 주목하라. 헤이즈는 현재 재정 상황이 유동성 공급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거다. 그래서 자본이득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서, 그래서 특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주식시장의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세수가 줄어듭니다. 세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재정이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국채 발행해갖고 돈 찍어내야 되는, 그래서 연준을 무력화시키는 요 작업. 돈 찍어내면 뭐 올라간다 그랬어요, 형님들? 금하고 비트코인 올라간다 그랬죠, 형님들. 그래서 양적 완화 작업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다. 트럼프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자본이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세수는 급감하고 있고 이는 곧 재정 적자로 이어집니다. 결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채 발행은 국채의 가치를 더욱 하락시키고 결국 시장은 금과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 헤이즈가 얘기하는 게 지금이 매수 시점이다. 비트코인은 무정부 통화로서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래서 풀샌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풀샌드라는 뜻이 뭐냐고 봤더니 몰빵하라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사에서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행사에서 여러분들은 당장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은 스마트폰을 켜서 당장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 형님들 누나들 어떻게 되겠어? 지금이라도 업비트를 열고 당장 코인을 몰빵해라.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서헤이즈가 얘기하고 있어요. 몰빵해라. 암호화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떠났을 때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죠, 형님들. 이때 뭐다? 사야 된다. 그 시점이 바로 기회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구조죠, 형님들. 한 국가의 통화, 패권 국가 100년을 못 간다고 그랬죠, 형님들. 금융 시스템도 그렇게밖에 못 견디고 그런 이야기 항상 드렸습니다. 포스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전부 다 지금 80년, 110년, 80년, 95년, 105년, 지금 96년 됐죠, 형님들. 미국도 패권을 내놓아야 되는, 그래서 엄청난 화폐를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구조에 있는 거죠, 형님들.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100년을 유지를 하기 많이 힘듭니다. 한 국가가 패권을 갖기가. 그래서 자동차로 따지면은 10만 킬로를 뛴 것과 마찬가지죠. 요때부터는 부품을 갖다 교체하다가 폐차를 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지금 화폐를 완전 뒤엎는,
어차피 부채 때문에 미국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 갖다 또 알고 있는 거죠, 형님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국가의 부채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는 계속해서 화폐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망가지는 거 알면서도 찍어야 되는 거죠.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정답은 금과 비트코인밖에 없다고 아서 헤이즈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헤이즈가 선물 쪽 출신이라 페이크도 많지만 정확한 시장 분석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인물로 이번 불장은 반드시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서 헤이즈. 아서 헤이즈 4년 내에 비트코인 100만 달러 넘는다. 얼마 형님들? 15억 정도 되죠, 형님. 15억. 지금 1억 정도 잡고 15배. 그러니까는 1년에 뭐 2억 좀 넘게 버는, 아시겠죠, 형님들? 2억 한 2천 정도 되는 2억 2,500 정도? 그 울트라 극점프의 기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시장이 대중화되면서. 그래서 코인이 전에도 이렇게 얘기해 드리지만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솟구치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극점프 구간에 있는 거거든요, 형님들. 우리가 한 요 정도 있는 거야. 아무리 잘 버는 사람이 있어도 코인 버는 것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었죠, 형님들. 내가 아무리 잘 벌어도 1비트가 나를 벌어주는 그 돈을 뛰어넘기가 힘들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죠, 형님들. 가치는 계속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밖에 남지 않은 비트코인,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형님들 누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불장은 지금부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